안녕하세요. 오감만족 김다영입니다. 자, 코스피 시장에서는 현재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씩 들어와 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소 좋지 않은 분위기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오늘 5G, 전기전자 업종 등 움직임을 보이는 개별 종목들도 있습니다. 흐름 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저희 오감만족에서는 여러분의 종목 고민들 해결해드리고 있죠. 상담 참여 방법 지금 바로 안내해 도와드릴게요. 카카오 플러스 친구 오감만족을 친구 추가해 주시고요. 고민 종목, 매수가와 비중, 마지막으로 매수일까지 이렇게 4가지 남겨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오감만족의 오는 숫자 5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의 고민 해결사 모셨습니다. 이영재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들과 주식 이야기를 진행할 이영재입니다. 네, 오늘도 시장은 좀 흐름이 안개에 갇혀 있죠. 네. 자, 시장 흐름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거를 네. 이제 말하기도 지겹죠. 네, 계속 같은 얘기를 해야 돼서 네. 안타깝긴 하지만은 제 생각에는 지금 시점, 그러니까 오늘 지금 코스피 0.58%, 0.6% 떨어졌고 저가 대비 저가로는 한 2046, 2050까지 깨고 왔거든요. 네, 깨고 왔고 코스닥도 지금 7초X선을 깼어요. 깬 상황인데 제 생각에는 지금 라인이면은,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를 기준으로 2가지 코스가 있어요. 네. 2가지 코스가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이 자리에서 한 2050 인근에서 지지를 받는 방법이 하나 있고, 네. 제일 나이스한 방법이죠. 그 다음에 일단은 1990 정도까지 갔다가 오는 방법이 있는데 확률상으로는 1990일 확률이 좀 더 높긴 한데 현재 시점에서 충분히 지지가 나올 수 있는 자리거든요. 자리상은 그렇고,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 일단 협상이 진행되다가 부러진 것 때문에 지금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것도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있죠. 기자들도 컨트롤 C 컨트롤 V가 아닌가. 이렇게 해가지고 글 쓰는 양반들이, 팬티 돌리는 양반들이 돈 벌어먹고 살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 이제 미중 주가가 올라가면은 미중 무역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고, 완화가 되고 그렇죠. 있고. 부러지면 이제 완화를 이제 긴장으로 바꾸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예 이제 그 한글에 찾아 바꾸기를 해서 써도 될 정도로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로 저는 지금 우리 시장이 무너지는 거는 물론 미중 간의 갈등도 있지만은 지금 우리 경제 지표 자체도 조금 좋게 나오지 않고 있고, 맞아요. 성장률도 계속 하락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좀 반영하고 있고, 예전에도 13연속 거래 상승할 때도 제가 드렸던 말씀이 그 얘기였죠. 우리나라가 지금 실물 경기가 안 좋은데 이렇게 상승을 할 수가 없다. 이거는 언젠가는 부러질 자리가 밖에 안 되는데, 그거를 제가 한 10일인가 9일 연속 상승했을 때 말을 했는데, 그 다음에도 11일, 12일, 13일 올라가니까 13일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이렇게 올라간다고? 이렇게 올라간다고? 이럴 리가 없는데 이렇게 올라간다고? 이러다가 그때 폭을 다 반납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반납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보다 2배, 왜냐면 올라갔을 때가 이만큼 올라갔을 때는 한 이만큼 올라갔는데 빠졌을 때 거의 2배의 수를 빠졌기 때문에 인버스가 말씀드렸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12% 이상 상승을 했어요, 저희 회원들 거에. 근데 어제 인버스 비중을 조금 줄였어요. 차익 실현을 했어요. 차익 실현을 했던 이유는 지금 상황에서 이 정도 라인에서는 좀 지지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보조지표상 돌려주는 자리가 나오고도 있고, 그러니까 미중 갈등이라는 게 사실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지금 현재 반영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목이 안 좋네요. 저기 공기청정기가 없나요? 방송을 여기? 너무 오랜만에 하셔서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최근에 대북주도 제가 이제 추천했던 종목들도 있는데, 정은이 형이 미사일 쐈잖아요. 미사일을 쐈을 때 저도 순간 손절 타임인가? 손절 타임인가? 발사체. 그렇죠. 네. 발사체를 쐈는데, 그때가 손절 타임인가? 이제 부러지나 생각했는데, 또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지금 큰 흐름상에 계속 말씀드리는 게 미국이든 북한이든 우리나라든 발을 너무 깊게 집어넣기 때문에 서로 빼기가 힘든 상황이고, 미국은 미국대로 럼프 형님의 재선에다가
뭐 이제까지 해왔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품을 너무 많이 들였고 북한은 마찬가지 이제까지 철천지 원수라고 생각했던 미국과 대화를 했는데 이제 와서 빠꾸다 다시 이산이 아닌갑다 이렇게 하기에는 이미 인민들한테 얘기를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돌아가기가 힘들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일단은 우리 뭐 평화 경제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노빠꾸죠. 노빠꾸 세 나라 전부 노빠꾸 상태이기 때문에 미사일 한번 쐈다고 이게 빠꾸가 될 수는 없겠구나. 오히려 저점이 잡히면 추가 매수를 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추가 매수를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그 이후로 또 상승을 했는데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리스크는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측도 해요. 1990까지 간다. 그때는 이제 이게 호재도 그렇고 악재도 그렇고 막 나왔을 때 이게 신선도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자꾸 써먹으면은 신선도가 떨어지는데 1990때는 신선도가 뭐 성성했을 때 봄, 여름 뭐 한참 이제 푸를 때의 신선도인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신선도가 좀 떨어진 상태에서 협상이 부러진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시점부터 그러니까 인버스를 다 줄인 건 아니고 그 중에서 소수 비중만 이제 차익 실현을 했는데 인버스가 너무 잘 갔더라고요. 차익 실현의 욕구가 물씬 풍겨서 일단 차익 실현을 했는데 1990까지 가기보다는 지금에서 돌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환율이 누가 봐도 환율이 지금 1193원인데 1193원이에요. 누가 봐도 1200을 뚫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메이저 방송에 나오는 전문가들 전부 1200은 오늘도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 뚫을 것 같아요. 반대로 또 우리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항상 청개구리이기 때문에 메이저 방송 전문가들 말씀하시는 거 반대로 하면 되더라고요. 제가 주식을 십몇 년 하면서 느낀 건데 같은 공통적으로 같은 방향을 얘기를 하면은 안 깨는 것 안 깰 것 같은데. 그러면 더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추세가 꺾인다면은 그러니까 이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를 들어서 오늘이 1,100원인데 이제 뭐 한 달 후에 1,190원이 됐어요. 그러면 1,100원으로 달러를 샀다가 1,190원대 바꾸면은 1,100원이 1,190원이 되는 거잖아요. 기적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게 1,100원을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1,190원을 잡고 한 1,200원을 잡고 상승할 때 한 1,130원, 40원 이때쯤에 이제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사게 되는데 이까지 오면은 이제는 추가로 해서 1,200원을 돌파하는지 안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도 어떤 거를 매수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최저가를 잡거나 만약 팔 때도 최고가에서 파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추세적으로 예를 들어서 1,200원을 돌파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1,200원을 돌파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예를 들어서 1,200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1,250원까지 가겠다. 1,230원까지 가겠다. 현재 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원화를 달러로 바꿨을 때도 어느 정도 수익이 보장될까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기대 수익률이 사실은 1,190원대가 되면은 1,130원, 40원대하고 다르게 여기서 만약에 1,100원대 1,100 처음에 제가 시작했을 때 한 이 정도 라인이 1,105원 정도 되는데 1,105원 정도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기대 수익이 1,200원까지는 한 뭐 100원 가까운 기대 수익이 있지만은 여기서 뚫는다고 쳤을 때 예를 들어서 2017년에 가장 올랐던 이 정도 라인 1,110원까지 잡는다면은 기대 수익 자체가 이제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추세가 꺾일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1,200원을 뚫느냐 뚫지 않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기서부터 1,200원대 일단은 1,210원까지 기대 수익률이 이제 좀 작아졌다. 1,100원대에서 보는 그 기대 수익률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일단은 이벤트가 너무 시당했다. 스토리가 조금 이제 그 막장도 한두 번이 막장이지 드라마지 이게 자꾸 막장으로 가고 그 눈에서 레이저 쏘고 이러면은 이제 별로 이제 흥행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둘째는 이제 어느 정도 환율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상승이 제한적일 것이다. 만약에 1,200원을 뚫는다 해도 뭐 별 의미는 없다고 봐요. 기대 수익률이 높지는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현재 시점에서도 저 지지가 잡히지 않을까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똑같아요. 깨지면은 일단 1990원까지 1990포인트까지 일단 가는 거예요. 갔다 와서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지만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인버스비 좀 약간 어제 저희 이제 회원 같은 경우는 줄였고 네. 이제 전략은 계속 똑같아요. 인버스를 던지는 게 다 던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전략은 똑같이 인버스엔 트레이딩을 하시면 되고 네. 저는 이제 여기서 걱정되는 건 이제 그 브렉시트 문제가 네. 아직도 지금 유럽 증시도 조금 혼조세죠. 네. 지금 22일 하원에서 메이 총리가 연설을 했죠. 더 이상 위험을 감수하기 브렉시트의 기회가 클 뿐더러 실패해서 태풍도 깊다. 이제 자기가 또 새로운 이제 제안을 했는데 이거 좀 네. 통과시켜 달라라고 상하원에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그 하원의 노동당이네.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는 지금까지 3번 부결된 안건과 표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네. 집권 보수당 안에서 반대성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금 6월 3일에 우리가 지금 잊고 있죠. 6월 3일에 새로운 브렉시트 안건을 하원 표결에 붙일 예정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부러졌을 경우에 이제까지는 시장에 반영이 안 됐거든요. 네. 그리고 이거 자체는 반영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계속 유럽 상황이 좋지가 않다는 게 사실은 저는 가장 걱정하고 있는 네. 부분이에요.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된다. 그러면은 뭐 이제 1200 가는 거죠. 뭐 네. 1900도 아니고 1200 뭐 1500 뭐 이렇게 가야 되는 네.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감은 계속 갖고 계시면서 인버스를 다 줄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버스엔 개별주 트레이딩 전략은 아직도 유효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미중 무역 분쟁뿐만 아니라 유럽 증시도 조금은 꼼꼼하게 지금쯤은 살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저희는 개별 종목 트레이딩 그리고 해지 전략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바로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어떤 종목인가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네, 이 종목 비중과 매수가 매수일은요? 올해 4월 19일에 매수하셨고요. 75,000원 비중 15%입니다. 네, 자, 첫 번째 상담 종목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아마 모르시는 분들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저희가 여러 번 언급한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네. 이제 최근에 블록딜 네, 이슈가 터졌죠. 어떤 내용인지 좀 바로 살펴볼까요? 일단 액수 자체도 650만 주. 네. 만만치가 않고 해서 날짜가 지난 9월에도 지금 원에쿼티 파트너스가 이제 처분을 하는 거고요. 처분 날짜는 21일 오전 9시에 이제 공시가 된 건데 오. 일단은 대규모 블록딜로 인해서 지금 주가가 여러분들 많이 하락한 상태고 네. 8% 5.1%에서 할인율이 이제 5.1%에서 8% 사이를 적용을 했는데 네. 8%로 정해진 거 8%로 정해졌어요. 그 얘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8%는 깔고 가야 되는 거고 그렇죠. 장 마감 후에 650만 주를 블록딜하게 수요 예측을 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고 일단 블록딜 이슈가 셀트리온에서는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팔고 있는 원에쿼티 발음이 너무 어렵습니다. 원에쿼티 파트너스 같은 경우는 네. 작년 9월에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제 기억으로는 방송을 한번 했었던 기억이 나요. 9월이면은 대략 차트 한번 보시면은 차트를 볼까요? 이 정도 라인에서 제가 차트에 표시를 해놨던 것 같은데 이 정도 라인에서 그다음에 빠지는 폭 그때 제가 제 기억으로는 빠지는 폭을 한번 계산해서 드렸던 적도 있었어요. 그 전에 빠졌던 폭하고 현재 빠졌던 폭을 계산해서 한번 드렸던 적도 있는데 한 40% 정도 그 당시에 9월에 비해서 한 40%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저점까지. 그때 최저점이 57,000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돌아왔는데 지금 현재 거의 최저점까지 내려왔어요. 네. 여러분들이 셀트리온은 뭐 잘 아시겠지만 뭐 그 복제약을 이제 셀트리온에서 만든 복제약을 이제 유통하는 걸 네, 주로 그렇죠. 사업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 바이오 시밀러 하면 1번으로 사시는 종목이 셀트리온 내지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특히 맞습니다.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셀트리온 이제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갔기 때문에 코스닥은 이제 코스닥 대장주라고 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좀 많이들 사고 계시는 걸로 네. 알고 있는데 오늘 뉴스가 나온 걸 보니까 네. 어제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국가적으로 바이오에스 사업을 키우겠다. 사실 이게 한두 번 얘기한 건 아니죠.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닌데. 대통령이 나와서 그 예. 얘기를 했었죠. 근데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닌데 이 뉴스를 계속
내보내고 있으면 사람들은 댓글을 달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죽이고 있으면서 어째서 이게 지금 그 제약바이오 시장을 키우는 게 맞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 얘기는 뭐냐면 오는 2030년까지 네. 의약품 의료기기 글로벌 시장 점유율 1.8에서 6%로 늘리고 같은 기간 수출액 또 144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로 확대하고 네. 뭐 일자리도 뭐 30만 개를 추가로 창출하겠다. 그런 얘기고요. 연간 2조 6천억 규모의 바이오헬스 R&D 투자 금액은 25년까지 4조 원으로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사업도 도입을 하고 비메모리 반도체하고 미래형 자동차와 함께 차세대 3대 주력 분야, 사업 분야로 직접 중점 육성을 할 방침이다.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K바이오라는 워딩이 또 기사에 등장하더라고요. 네, 저 K바이오. 네, K바이오라는 워딩이 등장하는 순간 네. 겁이 납니다. 아 이제 또 개미들 태울 때 됐구나. 이 종목 그 제약바이오의 개미들 태울 때 됐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우려스럽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블록들 얘기 나온 다음에 좋은 뉴스도 하나 띄워주죠. 그렇죠. 브라질에서 허주마가 이제 브라질 국가위생감시국의 판매허가를 받았다고 공교롭게 블록딩 나온 기사가 나온 다음 날 네. 이제 좋은 뉴스를 띄워줘요. 그래서 허주마가 이제 브라질에서 조기 유방암 전이성 위암 치료제를 허가를 받았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 이제 오리지널 약이 제넨테크가 개발하는 그 허셉틴이라는 약의 이제 복제약을 이제 판매를 하는 건데 네. 저는 너무 공교롭다고 생각해요. 기사 같은 경우들은 이제 사실은 만들 수가 있잖아요. 타이밍이 너무 공교롭다고. 공교롭고 네. 주가 방어를 하기 위한 것들도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제 생각에는 현재 시점에서 일단은 급락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헬스케어만 봤을 때 현재 시점에서 블록딜을 맞으면 되게 아프거든요. 네. 왜냐면 블록딜이라는 거는 지금 가지고 있는 대주주가 더 빠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파는 것도 사실 맞아요.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순히 9월 달하고 비교해서 9월 달 40% 내려왔거든요. 네. 여기서 만약에 40% 맞는다. 그러면은 글쎄 4만 원대, 3만 원대까지 가거든요. 그러면은 전 지지 라인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거의 뭐 최저가 레벨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네. 물론 이렇게까지 가지 말라는 법도 사실은 없어요. 제가 예전에 네. 그 몇 달 전에 최현우 전문가하고 얘기를 하다가 네.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 있잖아요. 셀트리온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죠.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최고가가 16만 원인데 네. 이 자리는 인간의 탐욕과 욕심과 온갖 공포가 모든 감정이 버무려져서 마지막에 그 거의 뭐라 그럴까요? 정신 희망과 육체적 희망과 정신적 희망을 모든 것을 싸잡아가지고 만든 가격이 아닌가 네. 라고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 고점인데 그렇죠. 거기다가 행운 한 스푼 한번 붓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고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사실 고점 대비 거의 3분의 1 토막이거든요. 지금 생각하실 때 고점 대비 3분의 1 토막이가 싸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거예요. 바이오 거품이 저는 계속 이제 작년부터 바이오 힘들다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네. 이게 주식을 좀 오래 해보면은 사이클이 돌아가거든요. 바이오를 너무 많이 해먹었어요, 사실은요. 너무 많이 해먹었고. 붐이었을 때가 있었죠. 그럼 한 네. 2, 3년 최근 들어서 한 17년, 18년도 사실 나쁘지 않았고 17년부터 해서 뭐 16년 붐이었는데 네. 많이 해먹었어요. 많이 해먹고 지금 물려있는 사람들도 지금 너무 많고 네. 거의 제가 알기로는 거의 시체밭이에요. 바이오 쪽이 진정한 시체밭은 바이오 쪽이 정말 시체밭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상승을 해준다 해도 위에 차곡차곡 매물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돌려내기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지금 부러지고 있는 바이오 섹터들, 그러니까 기술이 좋아가지고 정말 날아가는 종목들 몇 개 빼고는 네. 다들 반등시 매도를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물어보는 족족. 네.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예요. 반등을 주면 네. 이 갭을 메우는 자리가 한번 나올 수 있거든요. 이 갭을 메우는 자리가 한번 나올 수가 있어서 근데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거래가 너무 많이 털었어요. 네. 이게 지금 코롱 생명과학, 인보사 이런 문제들도 남아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지금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물론 이 갭을 채울 수도 있을 거라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네.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거래량도 너무 많이 털었어요. 네. 이날 갭 하락을 했는데 제가 이날 보고 있었는데 처음에 갭 하락을 했다가
양봉을 조금씩 돌려주더라고요. 돌려주다가 그러면 그 자리에 사실 갭을 메웠어야 되는데 네. 도로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다 거래량까지 터졌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등시 매도 의견을 일단 드리지만은 만약에 손절가를 무지막지하게 짧게 잡고 네. 전 저점이 57,000원대, 56,000원대 이 정도였으니까 지금 58,200원이거든요. 네. 애누리 좀 잡고 한 56,000원까지만 보시고 만약에 난 못 버리겠다. 나는 네. 꿈과 희망을 싣고 희망 한 스푼, 꿈 두 스푼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버티겠다라고 해도 56,000원대가 깨지면 제 생각에는 글쎄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가 되지 말라는 법도 없어서 네네. 예전에 저희가 그러니까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코롱 시리즈들을 얘기할 때 그쵸. 처음에 손절가들을 들 때 다들 비웃었잖아요. 설마 이 가격 지금 반토막이 났는데 3분의 1 토막이 났는데 여기서 더 내려간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추가 하락을 했죠. 그쵸. 추가 하락을 하고 여러분들 상상하지 못하는 가격까지 왔고 지금이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점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56,000원대를 깨지면은 진짜 니마 그 강을 건너지면 그 강을 건널 수도 있어요. 그래서 56,000원대까지만 손절가 보시고 반등시 매도하시고 손절가 56,000원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반등시 매도 의견 손절가 56,000원을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저 첫 번째 종목인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는 반등시 매도 의견과 함께 손절가는 56,000원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볼까요? 이번엔 어떤 종목이죠? 보혜 양조입니다. 네, 이 종목 비중과 매수가 매수일은요? 올해 5월 20일에 매수하셨고요. 1,720원에 비중 30%입니다. 네, 자, 두 번째 상담 종목은 보혜 양조입니다. 요즘 시장에서 굉장히 핫한 정치 테마주로 엮이는 종목입니다. 유시민 작가가 사회 이사로 있기 때문에 유시민 관련주다 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 뭐 유시민 작가가 정치인은 아닌데 아무튼 미디어나 언론 매체를 통해서는 영향력이 굉장히 큰 거를 보여주고 있고 얼마 전에는 뭐 나는 정치 하지 않겠다라고까지 했는데도 자주 관련주로 얘기하죠. 나오고 있어요. 좀 살펴볼까요? 보혜 양조. 네. 사실은 유시민 씨가 사회이사로 있거든요. 제가 그쵸. 오늘 아침에도 이제 다트를 통해서 공시가 혹시나 바뀌었을까 받고 네네네. 왔는데 하여튼 사회이사로 계시고요. 관련주 하면서 뭐 서울대 동문이어서 관련주다 뭐 해서 관련주다 많지만 이건 진짜 정통 관련주긴 하죠. 네, 사회이사로 계시니까요. 그럼요. 네. 관련이 있죠. 그러나 저는 보양주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죠? 일단은 여기서 만드는 술이 네. 김삿갓, 곰바우, 보혜, 골드, 천년의 아침, 천년 입세, 입세주 대 네. 입세주가 대구인가요? 아니 대구가 참이고 입세주가 전라도구나 여기 전라도 광주인가 그쪽 가면 아마 입세주일 거예요. 제가 전국에는 술을 다 먹어봤는데 네. 제 기억으로는 입세주가 제 입맛에 안 맞았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싫어하시죠? 그럼요. 이게 제가 그런 말씀을 가끔 드리는데 네네. 생활에서 뭘 썼어요. 네. 좋아요. 네. 관련 회사를 찾아서 옛날에 대표적인 게 NC소프트 리니지예요. 리니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리니지를 하던 자는 아덴을 벌고 네. 리니지 NC소프트 주식을 사는 사람은 돈을 벌었다라는 얘기가 있듯이 네. 생활에서 사실은 찾는 것들이 사실 의외로 의미가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의외로 의미가 있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입세주가 일단은 제 입맛에 안 맞았습니다. 그 나머지는 먹어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진짜 전통주 같은 이름의 느낌들이 많이 나요. 그렇죠. 원래 이제 전통주 같은 걸 제가 알기로 네. 만들었던 회사로 알고 있는데 네. 89년부터 아마 무사카린 소주를 만들면서 이제 소주 업계에 제대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제 입맛에 안 맞습니다. 저는 최근에 서울에서 소주 먹을 때 네. 강남을 가면은 제가 생긴 거는 저기 왕신리 막걸리인데 강남에서 소주를 좀 먹는데 네. 강남에 가면은 부산 소주 대선을 팝니다. 진짜요? 어떻게 이렇게 반응이 최근에 몇 달 중에 가장 강렬한 대선 좋아하세요? 대선 시원하죠. 대선 아주 시원하고 좋아합니다. 부산술. 목넘김이 좋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강남 가면 팔아요. 그래서 몇 가지 소주들을 먹기 위해서 강남까지 가서 술을 먹는 이 근처엔 좀 없더라고요. 술을 먹는 경우도 제가 있는데. 나중에 방송 끝나고 네. 파는 네. 데를 알려드릴게요. 강남 말고. 알고 정말요? 있습니다. 아, 네. 거기는 대선과 한라산만 팔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아주 좋은 술집이죠. 한라산은 생각보다 비싼데 오히려 이제 소주보다 1,000원씩 더 비싸게 파는 데가 있는데 한라산은 이상하게 입맛이 잘 안 맞고 저는 처음처럼하고 대선하고 네. 충청도에 가면 참 맛있는 소주라고 굉장히 좀 달달한 소주가 하나 있거든요. 걔랑 몇 종류가 있는데 일단 입세주는 내 스타일 아니더라. 저희가 한번 이제 주류 방송을 할 때는 네. 각
이게 전국에 소주를 이렇게 앞에 진열해 놓고 하나씩 하면서 품평회를 하면서 좀 그 종목과 업황에 대해서 좀 그렇죠. 해줘봐야 될 것 같아요. 아, 듣고 계시나요? 저는 충분히 네. 충분히 그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신서유기에서 그거 있잖아요. 이제 주물리에 네네. 그 전행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규현이었나요? 소주 이렇게 네, 마시는. 그거 마셔가지고 맞추는 걸 한번 해보고 싶어서 나중에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저희도 생각을 한번 하고 기획을 있는데. 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일단 보혜 양조 얘기 계속해 볼까요? 근데 소주로 봤을 때는 사실은 메리트가 없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정치인 테마주로 엮여가지고 핫하게 가고 있어요. 네. 일단은 실제로 관련이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실제로 그 유시민 씨가 나랑 이 회사는 관련이 없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으면 이 회사라고 얘기는 하지 않고 지금 아예 테마주로 엮여 있는 주식들이 있지만 그 회사와 나는 관계가 없다라고 대놓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하고 있다.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최근에 정치를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전일 어제 19% 빠졌어요. 19% 빠졌는데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은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유시민이 정치를 할 것이냐? 네. 그러니까 확률성 봤을 때 안 할 가능성이 70%요. 할 가능성이 30% 네. 정도 보고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그렇게 나는 안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셔도 네. 주변에서 그렇게 원하거나 하면 못 이긴 척 떠밀려서라든지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럴 가능성. 저는 그러니까 제가 유시민 씨가 하는 걸 보고 있으면은 곤조가 있어요. 곤조가 있어서 네네. 안 하고 싶어 할 것 같은 게 부정적인 이유 70%의 부정적인 이유를 생각하는 게 네. 유시민의 곤조상 안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고요. 네. 특히 그 예전에 유시민 씨가 얘기한 건데 원래 유시민이 이제 민주당에 있다가 정의당 넘어왔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장사 제일 잘 되는 맛집에 있다가 그 동네 구멍가게 온 거거든요. 사실 비교를 하자면은. 그래서 오히려 없는 데에서 모여가지고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없는 살림으로 꾸려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순수성에 대해서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좀 있었어요. 네네. 유시민 씨가.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안 나올 확률이 70% 정도라 보는데 네. 30%를 보고 출마 가능성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예전에 제가 행사를 가서 유시민 네네. 씨 본 적이 있거든요. 네.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주최했던 쪽이 저희 쪽에서 주최를 했거든요. 제가 주최하는 네네. 쪽에서 나가가지고 이제 야외 행사, 큰 행사를 한번 했었는데 네네. 제가 주최인데 그러니까 네. 유시민 씨는 저를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쵸. 모르고 저도 일단 그냥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르는데 이렇게 서가지고 오시는 분들한테 시민들한테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요. 네네. 근데 이게 저는 처음에 악수를 하고 저도 악수를 하고 이렇게 얘기 좀 하다가 보니까 누군지 몰랐거든요. 네. 저기 의원님이신가 보다 하고 의원님을 제가 다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의원님이신가 보다 했는데 돌아오면서 보니까 유시민이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그냥 동네 아저씨로 생겼어요. 그리고 TV에서 보면 되게 빼빼 말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은 가다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원래 그래서. 화면에서는 1.5배 정도는 뚱뚱해 보이니까 저희도 굉장히 날씬하거든요. 근데 그분은 반대시네요. 우리 방송만 이러는 거 아닐까요? 제가 이렇게 화면을 볼 때마다 삶의 의욕도 상실하고. 근데 일단은 되게 네, 그 유시민 씨 같은 경우는 근데 이게 그 애티튜드가 네. 어떠세요? 오시는 분을 보고 내가 이제 집주인처럼 인사를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뭐 그 정치적인 그러니까 그게 몇 년 전 얘기긴 하지만은 욕심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런 측면도 있고 최근에 이제 그런 발언을 했죠. 양정철 비서관이 뭐 줄일 걸 줄이셔야죠. 아니 아무리 요즘에 줄이는 게 유행이라고 양비가 뭡니까? 근데 세상에. 저희 실제로는 그렇게 부릅니다. 세상에나. 그 바닥에서는 그쪽에서 그렇게 부르는데 비서관. 양정철 비서관님이 이제 정확하게 입장을 정확하게 해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그 명언을 남겼죠. 그걸 가지고 이제 자기가 걸 못하기 때문에 남들 보고 해주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고 정치를 안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사실은 30%의 출마 가능성을 보는 게 문재인 대통령도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거든요.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고 지금 예를 들어서 정의당이 만약에 대선을 했는데 대선이 딱
까놓고 보니까 누가 나올지는 뭐 자유한국당에 누가 나올지 민주당에 누가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까놓고 봤을 때 이게 세가 비등비등 해버리면은 지원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그쵸, 생각을 해요. 그쵸. 그러니까 네네. 3당으로 나와가지고 지지율을 분산시킨 다음에 옛날에처럼 그 예전에도 많이 했잖아요. 네. 그 뭐 사퇴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이제 같이 뭐 연합을 한다든지 그런 네. 식으로 바람잡이 역할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해요. 네. 그런 측면에서 대선 관련주로 한번 엮여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네. 현재 시점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보유 유효하다고 생각하나 네네. 이분은 반등을 주면 매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제가 지난주 와서 얘기했는데 남선알미늄 네네. 제가 회원들한테 추천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많이 올랐죠. 지금 50% 수익률인데 네. 지금 지금 저희 회원들 걸 지금 안 보고 하도 잘 가가지고 지금 신경도 안 쓰고 있었네. 남선알미늄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저희가 4천 얼마대에서 차익 실현하고 남은 물량 지금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이거는 제가 지금 추세를 보면서 끌고 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똑같이 이게 이낙연 관련주죠. 그쵸. 이 라인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추세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정치지 테마주는 타점이 좋지 않으면은 추세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없거든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게 지금 오늘 지금 0.76% 빠지고 있는데 조금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네. 그거는 좋은 타점에 들어가신 분들 지금 50% 40% 수익이기 때문에 35%가 됐다가 45%가 될 수도 있지만은 반대로 생각했을 때 플러스 10% 수익 났다가 마이너스 10% 손실이 나는 건 큰 문제예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제 생각에는 타점이 안 좋아요. 타점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만약에 매수가 인근까지 와서 네. 반등을 주면 일단 매도를 치시는 게 맞고요. 네네. 왜냐면 타점 다시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시 테마주는 무조건 타점을 낮게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상승 시에 지금 보시면은 1,700원대 가격은 뭐냐면 상승했을 때 지금 이 자리인데 상승했을 때 따라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네. 여기서 더 갈 것이다. 우리 시민이 형이 이렇게 무너질 사람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로 이제 상승을 할 때 따라 타고 들어간 건데 네.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런 식으로 정시 테마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바닥 잡혀가지고 행보 주고 있을 때 지루하더라도 그 라인에 들어가서 그 라인에서 매수를 하고 버텼다가 시세가 나오면은 빠져나오는 거지. 네. 따라 타고 들어간다? 위험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반등을 주면 네. 일단 본절 인근까지 오면 제 생각엔 본절도 못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네네. 단기적으로 본절이 못 올 수도 있는데 만약 본절 인근까지 오면은 매도를 치시고 네. 쳤다가 도로 만약에 한 이 정도 자리 있잖아요. 네. 제일 좋은 이거 매수 자리가 제일 좋은 1,000원 전저점 라인이 네네. 1,100원에서 1,100원 1,000원대 후반 중후반인데 1,200원부터 1,200원대부터 그 매수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네네. 종목 1,200원대 장기 2평대 라인부터 매수가 들어갔다가 여기서부터 좀 더 빠지면 1,100원대까지 매수를 해요. 네. 그러다가 이슈가 나오면 던지고 만약에 여기서 정말로 유시민이 뭐 암살을 당한다든지 네. 암살을 아, 당한다든지 진짜 왜 그러세요? 암살을 당한다든지 뭐 갑자기 돌발 좀 변수가 그러지 좀 마세요. 터져가지고 쫄려 죽겠어요.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이제 남은 종목들을 다 던져야죠. 이제는 진짜로 정치를 뭐 안 하겠다고 해도 지금도 마찬가지 안 하겠다고 아니, 하는데 저희가 지금 댓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체크를 해보시면 저희가 댓글이 실시간으로 받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혜 양조 광고 사진을 찍으셨다고 유시민 씨가.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느 정도 확실히 저기 찾아주셨는데 네. 아주 천년에 광고를 찍으셨네요. 먹어본 적 광주 없는데 전남 시도민 15,000명과 보혜 양조가 함께 참여를 했다라는 지금 광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광고도 알기로는 찍으셨네요. 네. 그 유시민 씨가 소주를 잘 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주당으로. 잘 못 드시는 분처럼 손을 새끼손가락을 저렇게 잡고 계세요. 아니요, 저도 그렇게 잡아요. 그래요? 저도 그렇게 잡아요. 어? 이게 이 지렛대거든요. 이게 무게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새끼손가락을 뻗어줘야지 이게 잔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무게가 쏠리기 때문에 이 균형을 맞춰서 빨리빨리 넘기기 제가 위해서 아직 쪼렙인가 저도 이거를 새끼손가락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드시는 분이시네요. 잘 드시는 분이 제가 알기로는 잘 드시는 분으로 네네.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관련주는 확실하고 네. 정치적으로 분명히 앞으로도 이슈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슈가 될 것이다.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나 네. 타점이 안 좋기 때문에 반등시 매도하시고 타점 다시 잡으시라. 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종목인 보혜양조에 대해서는 반등시 매도 의견 주셨고요. 뭐 추후에 암살 뭐 이런 얘기는 정말 개인의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와는 정말 상관이 없습니다. 네. 전혀 상관이 꼭 없죠. 알아주시기 제가 최근에 바랍니다. 대북주를 추천했다가 미사일 한 대 맞아보니까 정말 극단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갑자기 뭐 교통사고, 아유, 뭐 이런 아유. 교통사고로 위장된 뭐 이런 거 네. 극단적인 상황도 생각해야 되는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자, 저희가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토니몰입니다. 네, 이 종목 비중과 매수가 매수일은요? 올해 4월 24일 날 매수하셨고요. 15,000원에 비중 20%입니다. 네, 자, 세 번째 상담 종목은 토니몰입니다. 오늘 좀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죠. 중국 법인을 통폐합하고 오프라인 매장을 철수한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현재 주가가 좀 많이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20%의 비중을 좀 가지고 계시기 예. 때문에 좀 빠르게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토니몰이에 대해서 많은 분들 또 실시간 댓글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네. 상담 시작해 볼게요. 토니몰이가 네. 토니몰이 제품 쓰시나요? 저는 써요, 가끔. 아, 이게 저가 브랜드 뭐 로드샵이라고 해서 맞습니다. 뭐 꼭 나쁘거나 뭐 질이 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좀 괜찮게 쓰고 있었거든요. 토니몰이랑 그다음에 네이처 리퍼블릭하고 네, 있어요. 그다음에 또 뭔지 기억 페이스샵 뭐 이런 거. 더 페이스샵하고 네. 화장품 미샤하고 미샤가 대표적이죠. 미샤하고 그쵸. 저 화장품 판지가 오래돼가지고 참 브랜드가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저는 네. 화장품 안 쓰지만은 그쵸. 똑같아요. 본인이 토니몰이 상품을 썼다. 네. 저는 근데 너무 좋더라. 그러면은 살 수 있죠. 갖고 그쵸, 있을 수 있어요. 그쵸. 갖고 수 있는데 지금 문제는 오늘 그 뉴스가 나온 게 네. 워낙 장사가 안 돼서 중국에 있는 법인을 두 곳을 이제 하나로 통합하고 오프라인 매장 구조조정에 나섰다 이런 얘기 나왔고 올해 네. 1분기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적자를 기록했다. 네. 14억 685만 원 적자를 기록했고 매출액도 3.6% 감소 이렇게 네. 나오기 때문에 실적도 안 좋고 실적이 안 좋으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다는 얘기는 결국은 매출이 준 것보다 실적이 더 안 좋다는 얘기는 할인을 해서 싸게 판다는 얘기밖에 안 맞아요. 되잖아요. 지금 댓글에 보시면 요즘 세일을 엄청 많이 하던데라는 네. 댓글을 달아주셨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화장품을 제가 안 쓰기 때문에 많이 좀 달아주세요. 네, 안 쓰기 때문에 제가 그 화장품 화장품을 네, 팔아봤지만 네, 네. 쓰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고부상이. 사가지고 네. 그렇죠. 따이공 따이공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화장품을 팔아봤죠. 토니모리 것도 좀 팔았었어요. 토니모리 게 지금 물품을 보시면은 네.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중에서 쓰는 게 있는데 너무 좋더라. 네. 이러면은 저는 뭐 가져가셔도 큰 문제는 없다고. 지금 저는 팩도 많이 씁니다. 토니모리 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아니고 이게 베스트 상품이 있는데 이게 이거였던 이 촉촉젤 그린티 젤 크림 이렇게 생긴 비슷한 거였던 것 같은데 네. 이거랑 아이라이너가 좋다는 댓글도 있어요. 그리고 손님들이 또 아이라이너. 여기 제품인지 모르겠는데 네. 제주 무슨 그 이니스프리. 이니스프리니까 네. 그거 하고 로드샵에서 몇 개 찾는 그 상품들이 있어. 그거 하고 네. 그 중국에 찾는 게 그 3단계 돼지코 돼지코팩이라 그래가지고 3단계로 이렇게 뜯어 쓰는 이제 코팩 같은 게 있거든요. 네네네. 그거랑 로드샵에 찾는 물품들이 있어요. 근데 토니모리 것도 사실은 중국에 좀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매출이 안 나오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네. 이런 기술력이 조금 떨어지는 제품들 있잖아요. 마스크팩이나 이런 것들 중국에서 복제가 너무 많이 돼요. 그렇군요.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네. 실제로 매출이 나오기 좀 어려운 구조가 있고 지금 현재는 어쨌든 간 악재 때문에 크게 음봉이 나오고 있는 시기인데 네. 제 생각은 그래요. 터진 음봉은 피해야 되는 건 맞아요. 맞아서 제가 의견은 반등시 매도인데 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만약에 사실 제가 이거 오늘 10,000원 손절가 제가 처음에 이제 이게 문의가 들어왔을 네네네. 때 한 300원, 400원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10,000원 오늘 저가가 9,620원까지 갔다 왔어요. 10,000원을 깼네요. 집회에서 이제 10,000원짜리 세종대왕에서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갔는데 네. 이거 만약 종가에 어디 라인 보고 거래하시냐면은 저는 이 라인은 최소한 지켜줘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이쪽에 상 찍었던 자리에 종가는 지켜줘야 되거든요. 이 네. 자리를 만약에 못 지켜주고 10,000원까지 깨지고 내려가면은 네. 종가상 그렇게 형성이 된다. 그럼 종가 라인에서 던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 라인도 못 지켜지면은 특히 이제 하락을 하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하락을 이렇게 하다가 하락 가속 구간이 나와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상승을 하면은 이게 매집 구간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거래를 하는데 매집 구간에 들어가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낮은 상승 구간이 나와요. 추세를 돌리는 상승 구간이 나오다 나중에 고속 상승 구간이 나오거든요. 네. 여기서 치면서 가는 거예요. 매도를 치면서 나왔다가 뭐 윗골이 나올 때쯤에 매도 치면서 계속 가는데 네. 근데 만약에 하락도 마찬가지. 하락하다가 하락의 클라이막스가 터진 다음에 네. 다시 반등을 줄 가능성이 높은데 터지면은 제 생각에는 최소한 7,000원대고 지금 7,070원이 저점이거든. 10월 네. 저점인데 이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까지 갈 수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까지도 못 지켜줄 수도 있거든요. 이까지도 못 지켜줄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종목 오늘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가격대 10,000원대 초반에서 네. 10,000원까지 못 지켜주면은 종가 일단 매도하시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 네. 만약에 그 자리를 지켜왔다 그럼 반등은 한번 줄 수 있어요. 워낙에 낙폭이 세기 때문에 네. 네. 반등을 좀 11,000원 중반까지는 일단은 가져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네. 이 자리도 만약 못 지켜주면은 종가에 그러니까 이 자리 아직 오면은 매도를 하시고 네. 하여튼 종가에 10,000원 그리고 전에 상한가 찍었던 종가 라인 여기도 못 지켜준다 이러면 일단은 매도를 치시고 가시는 게 맞다. 네. 왜냐면 7,000원까지 봤을 때 이격이 너무 많이 벌었어요. 이격이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네. 저는 썩 좋게 보질 않기 때문에 일단은 종가 기준으로 네.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자, 세 번째 종목인 토니모리에 대해서는 반등 시 매도 의견 제시를 해주셨어요. 저희가 이제 실시간 댓글 올라온 것 중에 하나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토니모리를 비롯해서 화장품주 전반적으로 좀 어떤가요? 하시는데 화장품주 주가 꼭 토니모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좀 시세가 어떤지 흐름이 지금 어떤지 제이준 코스메틱부터 해가지고 네. 아모레, 퍼시픽, 콜마, 에이블, CNC 지금 오늘 낙폭 다 큰데 네, 몇 종목 뭐 LG 생활건강 이런 거 빼고는 낙폭이 다 큰 상황이에요. 네, 네. 코스메타 코리아도 제가 이제 좋아했던 종목인데 코스메타 코리아도 지금 신저가 레벨에 있고 최근에 제이준 코스메틱 제가 알기로는 지금 거의 신저가 레벨 완전 신저가 레벨이고 네네. 제가 옛날에 열심히 팔았던 이츠한불 제가 그 화장품 제가 여기 매출에 그 따이공 중에 한 명으로서 매출에 기여 많이 했습니다. 이츠한불. 그렇죠. 네. 달팽이 크림 그 무슨 까르떼 뭐 무슨 뭐 되게 이게 어렵습니다. 원래 본명이. 그나마 얘가 좀 덜하고 토니모리는 뭐 오늘 부서졌고 LG 생활건강이 그나마 제일 견조한데 네. LG 생활건강도 구름대 다 내려왔네요. 그렇네요. 장이 안 좋아서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장이 안 좋아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신저가를 찍는 종목들이 많은데 네. 그러니까 이거예요. 중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화장품을 선호한다. 이거는 팩트예요. 그렇죠. 제가 팔아봐서 압니다. 네. 이거는 중국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 우리 K 뷰티 K-뷰티라 이렇게 그러죠. 네. 얘기를 하던데 K자만 붙이면은 뭐 K 값은 그럼 우리나라 경찰이란 말인가? 저 일본만 한 줄 알았는데 근데 문제는 실제 매출이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네. 그리고 이게 계속 막 얘기하는 게 그 사드 여파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도 있고 네. 뭐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뭐 중국 사람들이 경기가 조금 안 좋아져서 소비 심리가 줄어들고 있어서 네.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들이 나오거든요. 화장품 관련돼서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실제로 중국과 우리가 크게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 화장품 쓰는 거는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앵커님이 주력으로 쓰시는 화장품은 뭔가요? 저는 주력으로 쓰는 화장품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 뭐 이런 거 아닌가? 제이 아니요, 그렇진 않은데 약간 그 라인마다 달라요. 기초 라인은 뭐 이거 쓰고, 뭐 색조는 이거 쓰고, 여성분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브랜드를 좀 접하기를 선호하시죠. 원래 쓰는 거 계속 쓰지 않나요? 저희 어머니 보니까 30년째 똑같은 거 쓰는 거 같은데. 30년째요? 네. 저는 주기적으로 조금씩 바꿔줘요.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하는데 저는 기초 제품은 로드샵 거 씁니다. 비싼 거를 굳이 쓰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실제로 그러니까 중국이 아무래도 땅덩어리 크고 우리가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네. 중국 쪽 매출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 화장품도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약바이오가 끝물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화장품도 사실은 한 시절을 풍미했던 시절이 있거든요. 그쵸. 한 시절을 제약바이오처럼 오래 끌고 좀 풍미했던 시절이 있는데 이제 거품이 빠지고 있는 것도 있고 네. 그게 이제 하나라고 보고 있고 둘째는 실제로 물건을 팔아본 입장으로서 네. 중국에서 짭이 너무 많아요. 아, 타오바오왕 이렇게 올라가면은 네.
아예 그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파는 게 너무 많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 케이스만 어느 정도만 해. 근데 케이스도 다 너무 싸구려를 써가지고, 근데 짭이 너무 많아서 실제로 또 우리나라 게 중국 사람들이 쓰기에는 되게 비싸요. 중국 사람 소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면세점을 산다. 그걸 중국에서 가져가가지고 판다. 그래도 너무 중국 사람들의 수익에 비해서 비싼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신유단지 모셔놓듯이 모셔놓는 정도의 레벨이라고 할 정도로 네. 비싸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상해나 북경이나 이렇게 소득이 높은 데는 상관이 없지만은 지방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부산하고 서울이 물가가 크게 차이가 안 나잖아요. 부산이 오히려 더 비싸요 요새, 그렇죠? 아, 그런가요? 네. 아, 저 부산 싼 거만 먹고 왔나? 돼지국밥하고 싼 거만 먹고 와서 뭐 네, 약간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근데 중국은 3~4배가 차이가 나요. 너무 차이가 제가 많거든요. 상해에 있다가 옆에 항저우를 그 KTX를 타고 1시간 반 정도 가면 네네네. 항저우 도착하거든요. 아. 거기 밥을 먹으면은 갑자기 밥값이 3분의 1로 줄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배 터지게 먹고 올 수 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네. 중국 전역을 상대를 해서 그 화장품 장사를 하기는 힘든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네. 실제로 매출이 생각 기대보다 안 나오는 게 있고 투자한 것보다 안 나오는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에 진출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중국인들이 중화사상이라는 게 중국인들을 한마디로 그쵸. 대변할 수 있는 네. 사상 중에 하나인데 자국 거에 대한 애정이 많기도 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확장성이 생각보다 떨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측면도 있고, 뭐니 해도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 종목이 신저가라는 점이에요. 떨어지는 주가의 날개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V자 반등을 기대한다. 예를 들면 이게 코스원이고 오늘 했던 지금 살 수 있는 거는 글쎄요. LG생활건강, 이치환불도 솔직히 지금 저점 라인 깨지면은 부러진다고 봐야 되는데 몇 종목도 지금 저점이나 추세를 지켜주고 있는 종목들을 제외하고 네. 오늘 했던 토니모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너무 음봉 크게 나왔거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거 7,000원 깰 수도 있어요. 네. 그때 30%거든요. 너무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고. 네. 에이블 CNC는 그나마 잘 좀 지켜주고 있는데 얘도 음봉이 좀 크게 나오고 10%대 음봉이 나오고 있어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네. 화장품을 들어간다는 거는 조금. 쉽지 않을까. 네네. 장대 양봉 하나 보고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주식은 결국은 물론 변동성을 먹을 수도 있지만은 그쵸. 추세를 먹으러 간다고 접근을 했다. 예를 들어서 남선알미늄 제가 추천을 했다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제일 신일산업도 마찬가지였고요. 신일산업도 제가 추천을 이게 무료 방송할 때 말씀드리고 급등을 했는데 문제는 저는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 주길 바랐는데 네. 이상한 거 엮여가지고 미세먼지 똑같이, 엮여가지고 네. 급속 상승을 했잖아요. 근데 급속 상승을 그 변동성은 예를 들어 추세를 먹겠다고 생각하고 들어갔다가 변동성이 터지면은 그때 매도를 하면 되는 건데 네. 변동성이 터지기 전에 변동성을 먹어야지라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주식 진짜 힘들어져요. 왜냐면은 오늘 빠졌는데 상한가를 내일 빠져도 상한가 나오겠지. 네. 상한가 나오면 다 돌릴 거야. 근데 30%로 바뀐 이후로는 상한가가 그 연속성이 진짜 없어. 옛날에는 15%대는 뭐 10연상 뭐 이런 경우도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상한가도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변동성을 먹고 들어가기에는 이 섹터는 사실은 좀 어렵지 않은가. 그리고 섹터 자체가 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추세가 부서져 버려가지고 추세를 돌리는 자리가 나와야지 그 다음부터는 먹을 게 있거든요. 그쵸. 근데 여기서는 이제 들어가기에는 지금 만약에 K-뷰티 소위 말하는 한국 화장품 쪽을 매수를 하시겠다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낙폭과대로 인한 되돌림 자리를 잡는 방법밖에 없어요. 네. 그거는 결국 변동성을 먹으러 들어가는 건데 그쵸. 일반적인 투자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고수들이 짤짤이 치는 영역, 그 수익 내는 영역이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통상 전업으로 하시는 분이거나 자주 하시는 분이 아니면 접근하기 힘드시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다른 섹터들 좋은 섹터들 많으니까 사실 중국 화장품도 조금 많이 그 뭐라 그럴까 신선도가 좀 떨어졌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만약에 지금 화장품주를 들어갈 거냐라고 물어보면은 낙폭이 과대했을 때 예를 들면은 아까 토니몰이다. 네. 얘가 진짜 7,000원까지 왔다. 이때면은 V자 반등 한번 노리고 들어갈 수 있죠. 네, 그렇죠. 근데 그거는 사실은 추세적으로 먹겠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저점이니까 여기에 저가 매수세를 예측을 하고 들어가서 반등을 먹고 나오는 거지. 네. 이거를
추세로 버티고 또는 추세적으로 상승할 거라고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든다. 네. 그래서 나중에 저점에서 전저점 레벨에서 어떤 종목이든지 반등 구간을 노리고는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추세적으로 상승하기는 쉽지 않다. 저점이 다 깨진 것들이 많고 장대 음봉이 너무 많이 나오고 네. 수급도 좋지 않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든 팔면 떨어지고 사면 올라가는 것이다. 네. 다시 한번 같은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화장품주는 당분간 손댈 생각이 없습니다. 네. 자, 화장품 전반적인 흐름이 좀 현재는 좋지 않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 저희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많은 종목 상담과 실시간 댓글 상담까지 해주신 이영재 전문가께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된 오감만족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종목 상담 접수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릴게요. 카카오 플러스 친구 오감만족을 친구 추가해 주시고요. 고민 종목, 매수가와 비중, 마지막으로 매수일까지 이렇게 4가지 남겨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오감만족에 오는 숫자 5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요즘 참 답을 알 수가 없는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감만족과 함께 내일도 종목 고민 나누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저희 실시간 댓글창 열려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슬기로운 투자 생활은 ITBC와 함께 ITBC 채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